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 책에서 굉장히 열심히 함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심플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해요. 함수는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은 작은 프로그램을 모아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자, 프로그램이 뭐였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만들어 놓는다는 뜻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공 처리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죠.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어떠한 정보 또는 자료를 집어넣죠. 그래서 다시 정보가 나오죠. 가공 처리된. 그래서 프로그램은 정보 처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첫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함수가 뭐냐? 똑같아요. 어떤 정보를 주고 가공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는 내가 만들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진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기도 하죠. 바로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해서 새로운 정보를 내놓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을 어떤 형태로 줄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율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해요. 그걸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보여질 때도 사용자한테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나 소리나 아니면 요즘은 뭐 4D 뭐 이러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정보를 주는 주체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정보를 받는 것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하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즉 컴퓨터가 준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해서 컴퓨터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형태가 있어요. 그걸 같이 알아보시면 돼요. 즉 정보를 어떤 식으로 주고 처리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를 같이 배워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보면 첫 번째 그래서 필요성과 편리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의 작은 부분이다. 프로그램의 압축판이다.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게 있어요. 또 그 외에 컴퓨터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만들어 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자, 변수도 사용하려고 그러면 선언했었어야 됐죠? 그리고 초기화 또는 값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이렇게 3단계였죠. 변수는 간단하게 2단계입니다. 선언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선언을 컴퓨터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인수전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함수한테 정보를 주고 또 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수 생성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야구 게임을 할 때 이미 다뤄봤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제공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기호출. 재기호출은 또 하나의 반복입니다. 이 챕터에서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챕터에서 간단한 예제를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는 정도로 끝낼 거고요.
진짜 재기호출은 뒤에 구조체를 배운 다음에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안에서 실제로 재기호출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계획이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함수는 기본적으로 작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면 이 말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람이 프로그램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도 뭐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함수를 만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크고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길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리버스 같은 게임을 만들 때 소스 코드가 제법 길어졌었죠. 그래서 한 번에 보이기가 어려울 정도였던 경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경우에는 그걸 쪼갭니다. 많이 쪼개서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단순화시킨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단순한 걸 여러 개 모아서 복잡한 걸 만드는 구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딩을 해놓고 하고서 그거를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함수를 사용하기도 해요. 물론 뒤에 설명이 한 번 더 나오겠지만 함수를 사용했을 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콜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컴퓨터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좀 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CPU의 성능이 좋아졌고요. 또 메모리가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코딩을 하기에 수월하고 그리고 개발을 유지보수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함수를 많이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프로그램의 길이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수 하나하나가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경우 그 경우밖에 못 봤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경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귀찮은 일들을 해요. 그 귀찮은 일들을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길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 때는 굉장히 짧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걸 더 짧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어찌 보면 OOP, 객체지향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의 길이 단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프로그램이 전체 길이가 주는 건 아니에요. 한눈에, 그래서 가독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눈에 보이는 어떤 여기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보통 반복문 한 개? 요 정도씩 딱딱 들어가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정 및 확장이 용이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하게.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함수로 만들어 둠으로써 편리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을 실수했네 하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이거는 수정 용이는 그거랑 비슷해요. define 하는 경우, 상수를 define 하는 경우랑 상당히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reusability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코딩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요.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고 정말 훌륭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함수의 개념, 뭐 복잡한 것을 그냥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할 일을 시키는 거죠. 만들어져 있으면,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진 함수를 활용하고,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 과정은 이렇게 돼요. 쭉 내려오다 함수를 만나면 함수 블럭으로 가요. 함수도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그 코드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돼요. 근데 함수는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해서 다시 돌려준다. 받은 게 얘네들이고요. 돌려준 것이 이렇게 대입연산자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구조다. 이 정도를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블럭이 있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온 게 2하고 10이었고 나오는 게 결과값이 리조트로 저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수 전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규먼트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저희가. 그리고 반환값 return value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애플, 구글 이런 데서 근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언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상 그들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이런 단어들만 쓰거든요. return value, argument. 여기에 간단한 동사 몇 가지 정도면 충분히 언어 소통이 돼요. 개발자로선. 도리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키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엔지니어들끼리 이야기하는 데는 이런 용어들을 영어로 기억하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영어로 익숙해지시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 함수 이름 만드실 때는 사전을 뒤져서 만드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해외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엔지니어들이랑 일을 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영어 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인수가 전달되고 반환이 된다. 인수를 아규먼트라고 하고, 그리고 반환값을 return value라고 한다. 근데 제가 return value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고 받는다. 이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라이브러리 함수 해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제공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다 쓰면 돼요. 이미 여러 가지 써보셨습니다. printf도 써보셨고요. scanf도 써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랜덤 뭐 이런 것도 알려드렸었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역시 저는 기존에 있는 소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소스를 보면서 이런 함수도 존재하는구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는 존재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에도 그걸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책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 특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을 쓰신 분들은 공학용으로 C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학, 여기서 math.h, 수학에 관계되는 함수에 대해서 많이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함수에 대해서 별로 리스트업을 안 해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C 언어 무슨 기능 이렇게 써보시면 다양한 함수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